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이게 글로벌 표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지금 39% 빠진다는 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되게 오류가 있어 보이고요. 소재 다각화 측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 화학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를 다 갖춘 회사는 역시 사실 이 중국이 가장 많이 지금 광물,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민족주의로 인한 국유화 이것 때문에 머리를 지금 되게 그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도 윈윈의 어떤 방식으로 이 광물 확보에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광물 관련된 광산도 많이 갖고 있고 재령 가공 기술의 85%를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합작 형태로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합작 형태로 공장을 짓는데 화유 코발트라든지 거린매라든지 대표적인 아주 큰 업체들이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합작 형태로 정확히 5대5 아니면 49대 51 지분 투자를 해서 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공장도 짓고 있고 실제 이 니켈 공장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이 광물 관련돼서 100% 다 수혜를 가져가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지금 짓고 있는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업체가 와서 중국 업체들이 와서 지으면 그거를 기술 제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업체가 손해보는 그 합작 공장 형태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환사채가 발행된다고 결정이 된 에코프로비엠 얘기 좀 해볼까요? 4,400억 규모인데요. 사채 만기가 지금 2028년 7월 24일인데 이 전환 가액이 중요한데, 전환 가액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약 15%에서 20% 정도 할증된 금액입니다. 전환 가액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전환 가액이 상당히 높게 전환 가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 전환사채가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 건데, 전환사채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양극재 캐파를 증설하는 데 쓰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올해 말고 내년 기준으로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채 비율도 높지 않은 상태고요. 안에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운영 자금을 못 써서 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액이 높고 지금 금액 자체로도 이 4,400원은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LG화학 그 발표 났을 때가 지금 5천억 모집에 지금 9배 넘게 흥행을 했잖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이거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관심은 많다, 기관의 관심이 뜨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쪽에서 최근에 이제 하나기술이 1,700억대 이 2차 전지 조립하고 화성 요게 턴키로 수주를 받았는데요. 장비 쪽 관련돼서 수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시가 없고 되게 뜸했는데, 이 하나기술 필두로 PNT라든지 DENT, 윤성 FNC 이 장비 관련돼서, 왜냐면 24년, 25년도 거 캐파를 돌리려면 장비가 가서 먼저 최소한 1년 이상 전에 먼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도 이 수주의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나, 그 하반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의 이 수주 라인이 임박했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좀 관심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비주 중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따로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PNT를 준비하든 하나기술을 준비하든 준비를 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장비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 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에서 구매 담당 인력들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 배터리 소부장 업체랑 협력을 논의했다는 거는 당연히 이게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폭스바겐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랑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CEO가 직접 우리도 LFP 양극재 자체 개발 합작 모두 추진하고 있다. LFP 양극재 잘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혔을 때 LFP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은 전혀 그런 부분은 우려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그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가 뭐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의 판매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탈 가격입니다. 메탈 가격이고요. 메탈 가격이라고 하면 역시 리튬이 제일 중요하고요. 리튬과 그다음에 니켈, 네, 요 두 개의 가격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정책 변수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 관련돼서 판매가 제일 중요한데 연간으로 누적적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26% 증가했고 3월 달에 30% 증가했고 4월 달에 40% 증가했고 5월 달에 43%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폭은 확대가 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 굉장히 견조하게 잘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방 수요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가격인데요. 메탈 가격 많이 빠졌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계속 급락했는데 최근에 안정세예요. 급락했다 올라가면서 안정세에 올라온 상태로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메탈 가격 하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 판가 상승이랑 하락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언제까지만 반영되냐? 양극재 업체에 따라서는 2분기가 제일 이거 빠진 거에 대한 부분 2분기의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나와봐야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2분기까지는 양극재 주가 이 판가 메탈 판가 하락하는 게 요인을 미치겠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양극재 업체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 변수 남아있는 건 뭐냐? 지금 IRA 우려 외국인 집단 리스크 요게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시행령, 그 다음에 유럽의 CRMA 요거 강론인데요. 요거는 지금 우려 외국인 집단 리스트 요거 확정 을 제외하고는 정책 변수가 그렇게 큰 이슈는 지금 이미 다 상반기에 다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요구한 거잖아요. 도대체 그 IRA에서 그 하는 그 우려 집단,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우리 이제까지 당연히 중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국 공장 그거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냐? 지금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죠. 그래서 요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이 분석 방법에서 국가 표준 제정해가지고 29일 날 이거 국제 표준으로 하자고 지금 제안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제 표준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이게 글로벌 표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분기 양극재 판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39% 하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39% 하락하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지금 27.5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2년간 최대 낙폭 가장 큰 분기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자 리튬이 전고점 대비 계속 전고점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전고점 22년 11월 달 대비 48% 빠져 있다. 그리고 연초 이후 4개월 동안 지속된 하락세라서 반등하기 어렵다는데 지금 5월 달에 탄산리튬 가격 100% 넘게 올라간 거 반등한 부분이 8월 9월에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미 5월 달에 반등을 했는데 탄산리튬 가격이 그거는 이제 8, 9월에 반영되면 이게 지금 8, 9월에 반영되면 판가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3분기에 지금 39% 빠진다는 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되게 오류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 제시한 게 정부채 메탈 가격 하락 기조. 그래서 핵심 메탈 니켈이 많이 빠질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전고점 대비 1월 달 대비해서 1월 달에 31.2 킬로그램당 31.2달러인데 32% 하락했다. 하락 추세 못 벗어난 상황이라고 하고 코발트는 44% 빠졌다. 전고점 대비. 그리고 망간도 17% 빠져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6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서 말한 전구체 메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니켈 데이터 5월달에 한 자릿수대로 빠졌고요. 지금 6월달 나온 것도 지금 5% 미만이에요. 지금 3.7%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근거에 따르면 전구체 메탈 니켈도 지금 니켈하고 리튬의 합에 그러니까 양극재 제조 원가가 80% 차지하니까 그럼 니켈도 이 삼성증권 의견에 따르면 40%씩 빠져야 되거든요. 니켈도 40% 빠지고 리튬도 같이 40% 빠져야지 평균 전분기 대비해서 39%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니켈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빠지고 있고요. 빠지는 폭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은 더 줄었고요. 네. 예. 그리고 리튬은 오히려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이 삼성증권에서 양극재 판가 빠진다는 그날 LG화 급락 나왔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빼고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 급락 나왔고 전부 급락 나왔거든요. LNF 급락 나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양극재 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으로 리튬과 니켈이 양극재 제조 원가의 80% 차지하는 거 맞는데 3분기 양극재 판가 뭐 이렇게 빠질 거다. 저는 이게 좀 레포트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리튬이나 니켈 가격 체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근데 저희가 계속 리튬 니켈 가격 체크해드리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판가 하락하는 레포트에 혼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나오겠죠. 아, 그렇죠. 답이. 네. 네. 한번 이러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양극재 그러면 경쟁력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레포트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요거는 삼성증권 레포트 아닙니다. 양극재 경쟁력은 양극재의 경쟁력은 5가지인데요. 5가지.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업스트림. 업스트림 뭐죠? 이 밸류체인의 내재화입니다. 세 번째 자본력, 네 번째 소재 다각화, 다섯 번째 고객 다변화. 그죠? 근데 최근에 지금 주목받는 건 뭐죠? 이 소재 다변화입니다. 소재 다각화. 소재 다각화. 그럼 뭐가 소재가 다각화해야 되냐? 소재 뭐가 다각화돼야 되냐? 중국 비중 지금 가장 높은 게 음극재 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실리콘 통해서 음극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LNF도 합작 형태로 지금 음극재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음극재가 계속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소재 관련돼서 뭐가 있죠?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내재화. 그래서 이 양극재 경쟁력, 기술력도 중요하고 업스트림도 중요하고 자본력도 중요하고 소재 다각화도 중요하고 고객 다변화 다 중요한데 현재 지금 포커스는 소재 다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소재 다각화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음극재하고 전구체 내재화인데 음극재 진출하고 전구체 내재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소재 다각화를 뺀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LG화, 포스코 퓨처엠, LG화, 에코프로비엠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 이 2030년 전기차 침투율을 50% 가정했을 때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시장 침투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시장 침투율 10%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이거를 20% 정도까지 5대 천왕 있잖아요. 지금 5대 천왕이 지금 5대 천왕 중에 지금 코스모 신소를 제외한 포스코, LG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는 상위 10개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상위 양극재 10개 중에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 잡은 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20%, 15, 그냥 합리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거는 극도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합리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에서 20% 가정하면 시가총액이 최소한 30에서 40조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에서 40조 봤을 때 그 중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 고객 다변화가 다 이루어진 회사들 아니면 이 5가지 항목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업체에만 투자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재 다각화 측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 화학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LG와 에코프로비움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술력, 업스트림, 자본력, 소재 다각화를 다 갖춘 회사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밑단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움, LG화학 정도가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양극재 경쟁력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 5개 업체 중에 상위 3개 업체가 계속 어떤 관점으로 봐도 계속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요게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장주는 멀티플이 상승하고 실적이 후행한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극재 업체들은 멀티플은 이미 상승한 상태고 실적이 이제 뒷받침하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평균적으로 최근에 또 다시 평균 내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45% 정도 양극재 5대 천왕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멀티플 프리미엄 주는 근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프리미엄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성장이 지속돼야 되는데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 장비 업체, 배터리 셀 업체 모두 전체 평균이 연평균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33% 정도 평균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계속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합리적이다. 비싸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줄 만큼 성장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지금 성장을 많이 했지만 네. 앞으로도 더 성장을 네. 더 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고 그 성장률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양극재 업체든 셀 업체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 얘기할 때 항상 5가지 포인트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침투율.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캐펙스거든요. 요 캐펙스 관련돼서 최근 데이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 셀 메이커들의 캐펙스 계속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LG엔솔 610기가와트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온이 292기가와트시, 삼성 SDI가 178기가와트시. 자, 이 기가와트시 2026년 기준으로 평균 3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는 LG엔솔하고 SK온입니다. 근데 이 캐파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죠. SK온이 292고 LG엔솔이 610이에요.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거의 2배, 2.3배까지 차이 나는데 2배 넘게 차이 나지만 LG엔솔의 성장률이 SK온의, 그러니까 성장률이라고 하면 캐펙스의 증가율이에요. 캐펙스의 증가율이 SK온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메이커들의 캐파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앞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신차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이 캐펙스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증가율 두 번째도 꺾이지 않았다. 그럼 캐펙스 증가율 중에 어디가 제일 탑이야? 규모로도 LG엔솔이 압도적인데 성장 증가폭도 SK온이랑 뭐 공동 선두를 다툴 정도로 캐펙스 증가율도 LG엔솔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역시나 압도적으로 LG엔솔이 셀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도 이에 못지않게 캐펙스 증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자, 2027년 기준으로 보면 물론 에코프로비움 1년 당기겠다고 했지만 캐펙스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움 역시 압도적인 1등이에요. 71. 네, 71만 톤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기는 지금 46만 톤으로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2027년 기준으로 61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3등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48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등이 LNF입니다. LNF 46만 톤이고요. 코스모 신소재 2027년 기준으로 15만 톤 돼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LG화학 물량 받았잖아요. 그럼 캐펙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LG화학 것만 지금 매출로 치면 2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그거 LG엔솔 통해서 이제 LG화학 통해서 LG엔솔로 들어가서 아마 GM 얼티엠 셀 공장으로 가면 그게 연간 5만 톤에서 6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15만 톤에서 최대 20만 톤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폭은 어디가 제일 크냐? 캐펙스 증가폭은 당연히 에코프로비움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지금 가장 2등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LNF, 4등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캐펙스 증가폭도 양극재 업체들도 캐펙스의 증가폭이
줄지 않고 있다.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캐펙스 증가폭을 봤더니 역시 30%가 넘는다. 근데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 캐펙스 증가폭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캐펙스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움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한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우리 가족분들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혹은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뉴스 잘 비교해 보시면서 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잘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배터리 총각 김지훈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